네, 새누리당에 다시 복당한 윤상현 의원 자신의 전화 통화 때문에 또다시 화를 입고 있습니다. 자, 맏형이죠. 서청원 의원의 발목을 잡은 그 녹취록 얘기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총선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채널A 취재팀이 입수했던 윤상현 의원의 취중 막말 이야기부터 다양한 내용 짧게 구성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공천 개입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하늘을 날아 부끄럼 없는 사람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거죠. 윤상현 의원으로 대표된 친박 실세들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 자, 천상철 차장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청원, 김성회 두 사람의 정치인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이제 화성갑이 지역구인데 저기에 김성회 전 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화성갑에 나가겠다고 이번 총선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분이 서청원 의원이죠. 현재 네. 의원이고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려고 했었고 또 이번에 당대표로도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양복입니다. 지금 허리를 숙인 저분이죠. 숙인 저 사람이 바로 김성회 전 의원입니다. 근데 지역구가 겹치니까 친박 쪽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윤상현, 그 다음에 또 최경환 의원 등등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거기 나가지 말고 딴 데로 옮겨라. 그럼 우리가 공천을 책임져 준다. 그리고 또 만약에 안 그러면 우리가 뭐 좀 갖고 있으니까 형 그러면 곤란합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했는 것이 녹취가 다 공개가 되면서 결국 친박 핵심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 깊이 개입했구나 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자, 경기도 화성에는 지역구가 갑을이 있었고요. 이번에 병까지 셋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얘기죠. 네. 그러니까 윤성회 의원은요, 김성회 전 의원은요. 네. 18대 총선, 2008년 총선에 네. 화성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18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 당시에 야당인 네. 강기정 의원과 몸싸움을 멱살잡이를 해서 두 사람이 다 이게 징계를 받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2년 총선 공천 때 네. 이런 몸싸움을 했던 당사자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이제 공천 탈락을 해서 19대 총선에는 출마를 못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공천을 받아서 19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이 재임 중에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에 이제 재보선이 열리게 되고 네. 그때 김성회 전 의원은 이제 자기 지역구니까 네. 내가 2012년 총선에는 폭력 논란 때문에 공천을 못 받았지만 이번에는 좀 뛰어보겠다라고 해서 재보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네. 당시에 친박 좌장이라고 하는 서청원 의원이 이 화성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의회 입성을 좀 노리게 됩니다. 네. 당시에 서청원 의원은 왜 화성에 갑니까라고 하니까 부친이 6.25 때 가장 먼저 피난한 간 지역이 화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가 있는 지역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화성을 간다라고 해서 실제로 공천 경쟁에서 김성회 의원을 주저앉히고 네. 이 서청원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죠. 그 이후에 김성회 의원은 지역 난방공사 사장으로 이제 영전을 해서 네. 있다가 이번 4월 총선에 다시 이 화성갑인 자신이 원래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화성갑에 도전장을 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윤상현 의원이 만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녹취록 저희가 텍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말을 듣지 않으면 혹시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를 옮겨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까불면 안 된다니까 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성회 전 의원이 너무 심하게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형이 얘기한 대통령 뜻을 가르쳐준 거 아니냐 정무석하고 경환이 형하고 나하고 대통령 다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개입돼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과연 그런 건지 실제로 이게 대통령 뜻이 실제 그랬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팔았는지 조금 더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올 1월 말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어제 TV조선이 입수해서 공개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대통령이 있다니까 대통령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구로 가야 한다니까 최경환, 경환 형이 또 전화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포기할게. 그러니까
실세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김성애 네. 전 의원도. 그러니까 내가 바로 전화를 할게.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화성갑 거기 가지 마라. 서청원 의원이 나올 곳이니까 다른 지역구로 가야 한다. 내 뜻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제 그 당시 그만뒀었죠. 그분도 같은 생각이니까 전화해야 믿겠냐. 그러니 진짜 실세라는 최경환 부총리가 전화하면 내가 진짜 믿겠다. 화성갑 대신에 을로 가겠다. 포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까? 갑에서 을로 바꿨나요? 갑에서 을로 바꿨고 을에서 병으로 바꿨죠. 그래서 병에 나갔는데 결국 여론조사를 돌려서 낙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은 거죠. 네.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갑으로 등록했다가 이번 통화를 했고 통화 결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화를 직접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을로 바꿨고 결국 마지막에는 신설된 화성병까지 공식 출마했습니다만 떨어졌잖아요. 일단 친박 쪽에서 네. 이 지역구를 변경해서 공천을 주려고 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마지막의 과정에서 경선 결정에서 통과는 못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끝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저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구장 차장께 조금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특정 지역은 보장한다면서 땡땡 지역을 거론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할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난 네. 공천 개입한 적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말로써 이게 본인이 하늘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반증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으로 회유를 하면서 그 지역에 보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박 실세라는 점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강한 어조로 상대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이제 그런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네. 경선, 그거 다 만들지. 형 친박 브랜드로 만들면 대통령이다, 대통령 사람이다, 친박이다.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구에서도 진박 마케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 박근혜계가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진박 마케팅을 했는데 수도권에서도 이제 저런 친박 브랜드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런 자신감을 이 김성애 전 의원에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화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선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뭐 뒤에서 얼마나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경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박 마케팅이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손수호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통화 마무리쯤 되는 것 같은데 형이 빨리 전화해, 빨리. 형이 안 하면 전화 안 하면 사달난다니까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니까 형에 대해서 아이 참. 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뭔가 내가 저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 게 있으니 잘 알아서 처신하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딱 떠오르는 죄가 하나 있죠. 바로 협박죄인데 네. 이게 왜 협박죄가 성립하는지는 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협박죄라는 게 그 상대방의 생명, 신체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해서도 어떤 그 불이익 또는 위해를 고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판단 기준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불이익 또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면 성립을 하거든요. 네. 또한 실제로 그러한 불이익을 줄 어떤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성립하는 게 협박죄입니다. 따라서 네. 저런 발언을 만약에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물론 불이익을 고지하는 듯한 만 듯한 어떤 애매한 부분의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한 또 김성애 전 의원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이번에 그 고소를 함으로써 수사를 착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렇게까지 했구나라는 점을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정이라고 보입니다. 자, 저 장면은 저희 채널A 기자가 김성애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배를 누르고 댁에 있는지를 여쭤본 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씨 이제 부인이 나왔다가 잠깐 화들짝 놀라서 다시 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네. 김성애 전 의원이 집에 있다 없다 말도 안 하고 지금 어디 모처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집안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네. 이 최근에 녹취록을 그러면 결국 녹취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갖고 있든 네. 김성애 전 의원이 갖고 있든 두 사람이 갖고 있을 텐데 네. 공개가 됐다면 당연히 김성애 의원 측에서 나가지 않았겠느냐. 네. 근데 김성애 의원 측에서는 저게 어떻게 나갔는지 우리도 궁금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발뺌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이제 대정부 사드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 때 윤상현 의원이 첫 질문자였는데 오늘 나오지 않고 김진태 의원으로 대체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의원도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이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서청원 전 대표, 서청원 의원은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선언 안 했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불출마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 김성애 전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화성갑의 지역구를 지켰고 네.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계속 전당대회 때까지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김성애 전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친박계가 얼마나 집요하게 움직였느냐 이 얘기가 비박계에서 계속 공격을 할 테니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청원 의원은 내가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면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서청원 의원과 가까운 이우현 의원은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누군가를 놓고요, 인간 쓰레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옆지역에 늘어나는 지역으로 이렇게 아마 그 최경환 선배나 윤상현 양해를 구한 거지. 그거 뭐 얼마나 비겁해요. 그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거죠. 이거 저 서청원 대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박계의 움직임이라고도 평가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좀 지저분한 겁니다. 왜 그렇게들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획돼서 나온 거라는 의심을 좀 일각에서는 한 것 같군요. 그러니까 시기가 아주 절묘하다는 거죠. 네. 저기 벌써 선거가 끝난 지 100일 다 돼가는데 왜 이 시점에 터뜨렸을까? 이건 분명히 비박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터뜨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친박 쪽에서는 들어본 얘기가 이래요. 이의원 의원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데 아니 김무성 전 대표가 네. 안대희, 오세훈 전부 다 지역구 옮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이거랑 우리가 한 게 뭐가 다르냐? 똑같다.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결국 김성애 전 의원이 공천을 나가서 못 받지 않았느냐. 네. 결국은 우리가 뭐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장을 주고 당선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네. 별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폄하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세 탈출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점점 이게 늪으로 빠져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건 뭐 지나간 일이 되어버려서 다들 잊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총선 당시 공천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바깥의 힘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논란 끊이지 않게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더 얹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